여러분, 혹시 70이 넘어서도 가슴이 두근거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남편을 떠나보낸 지 5년, 혼자 카페를 운영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내던 박순희 할머니에게 그날 밤 벌어진 일은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71세의 나이에 다시 여자로 태어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더욱 놀라운 건 그 상대가 74세의 이정호 할아버지였다는 거예요. 두 분이 처음 손을 잡았을 때 마치 10대 소년 소녀처럼 얼굴이 빨개졌다는 사실 믿어지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충격적이고 감동적인 실화입니다. 구독 버튼 누르시고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 놀라운 감동 사연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어요. 박순희 할머니는 71세입니다. 남편 김태식 씨와 48년을 함께 살다가 5년 전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남편을 떠나보냈어요. 그날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해요. 평소처럼 아침에 일어나 여보, 커피 한 잔 해줘라고 말하던 남편이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졌거든요. 병원에 데려갔지만 이미 늦었어요. 48년 동안 함께했던 동반자가 그렇게 떠나버렸습니다. 그 후로 순희 할머니는 혼자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지내고 있었죠. 서울 강북구의 조용한 주택가에 위치한 15평 남짓한 작은 카페였어요. 매일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빵을 굽고 5시 반부터 커피를 내리기 시작해요. 오전 6시에 문을 열어서 저녁 8시까지 운영하는 것이 그녀의 하루 전부였습니다. 카페 이름은 추억의 향기였어요. 남편과 함께 꿈꿔왔던 작은 카페였거든요. 남편이 살아계실 때 나중에 은퇴하면 작은 카페 하나 차려서 여유롭게 살자고 했던 그 꿈을 혼자서라도 이루고 싶었어요. 벽에는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빼곡히 걸려 있고 구석구석에는 남편이 수집했던 작은 도자기 인형들과 오래된 시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손님들은 대부분 동네 어르신들이었어요. 아침 일찍 산책을 나온 할아버지들이 커피 한 잔 마시러 오시고 오후에는 할머니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수다를 떨며 차를 마시곤 했어요. 가끔 젊은 손님들이 와서 할머니 커피가 참 맛있어요. 이런 분위기 좋은 카페가 있는 줄 몰랐네요 라고 말해주면 그것만으로도 하루가 보람찼어요. 하지만 저녁이 되어 카페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늘 무거웠습니다. 2층에 있는 작은 원룸으로 올라가면 남편의 빈자리가 더욱 크게 느껴졌거든요. 식탁에 혼자 앉아 저녁을 먹을 때면 맞은편 의자가 유난히 비어 보였어요. 텔레비전을 켜놓아도 그 소음조차 외로움을 달래주지 못했어요. 밤마다 남편 사진을 보며 여보, 나 혼자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나? 너무 외로워라고 중얼거리곤 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가을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10월의 어느 날이었어요. 평소보다 손님이 적어서 일찍 문을 닫으려던 순간 유리문 너머로 한 노신사가 우산을 털며 들어오려는 모습이 보였어요. 키가 175cm 정도로 크고 품이 있는 모습에 7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정갈한 회색 양복에 은퇴 안경을 쓰고 계셨고 머리는 반백이었지만 깔끔하게 빗어 넘기셨어요. 죄송합니다만 아직 영업하시나요? 비가 와서 잠시 비를 피하려고 하는데 목소리가 참 따뜻하고 차분했습니다. 교양 있는 분이라는 게 말투에서 느껴졌어요. 순희 할머니는 시계를 보니 7시 40분이었어요. 평소 같으면 벌써 정리를 시작할 시간이었죠. 곧 문 닫을 시간인데요. 아, 그렇군요. 그럼 실례했습니다. 그분이 고개를 숙이며 돌아서려는 순간 순희 할머니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도 커피 한 잔 정도는 드실 수 있어요. 비도 오는데 들어오세요. 정말 괜찮을까요? 번거로우시면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어차피 커피는 남아있으니까요. 들어오세요. 그렇게 이정호 씨와의 첫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분은 우산을 문 옆에 세워두고 조심스럽게 카페 안으로 들어왔어요. 먼저 신발을 벗으려고 하시더라고요. 아니에요. 그냥 신고 들어오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정호 씨는 카운터 앞 테이블에 앉으며 카페 안을 둘러봤어요. 벽에 걸린 사진들과 장식품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보시더라고요. 여기 분위기가 참 좋네요.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오래된 것들이 주는 따뜻함이 있어요. 감사해요. 제가 직접 꾸민 거예요. 순이 할머니가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내어주며 말했어요. 혹시 사모님이 직접 운영하시는 건가요? 네, 혼자 해요. 대단하시네요. 이런 분위기 있는 카페를 혼자 운영하시다니. 대화를 나누다 보니 그분은 이정호라는 분이었어요. 근처에 혼자 살고 계시는데 산책을 하다가 비를 만나서 우연히 들어오게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은퇴한 중학교 교장입니다. 국어를 가르쳤었어요. 지금은 시간이 많아서 주로 책을 읽거나 산책을 하며 지내고 있어요. 아, 선생님이셨군요. 그러고 보니 말씀하시는 게 품위가 있으시더라고요. 과찬이십니다. 순희 씨는 오래전부터 카페를 하셨나요? 아니에요. 5년 전부터 시작했어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 뭔가 해야겠다 싶어서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아직도 남편 이야기를 하면 가슴이 먹먹해졌거든요. 아, 그러셨군요. 힘드셨겠어요. 정호 씨의 목소리에 진심 어린 위로가 담겨 있었어요. 그래서 더 마음이 아팠어요. 정호 씨는 가족이 계세요? 아내를 8년 전에 먼저 떠나보냈어요. 아들 하나 있는데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요. 저는 혼자 살고 있습니다. 서로 비슷한 처지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혼자 사는 외로움을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사이였던 거죠. 비가 그치자 정호 씨는 일어나려고 했어요. 비도 그쳤으니 이제 가봐야겠네요. 맛있는 커피 감사했습니다. 천만에요. 또 오세요. 형식적인 인사였는데 정호 씨는 진지하게 대답하시더라고요. 그럼 내일 또 와도 될까요? 네, 언제든지 오세요. 다음 날 정말로 정호 씨가 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어느새 매일 저녁 7시쯤 되면 정호 씨가 카페에 나타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커피 한 잔만 마시고 가셨는데 점점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어요. 순희 씨,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정호 씨도 고생하셨어요. 오늘은 어디 다녀오셨어요? 도서관에 갔다가 공원을 한 바퀴 돌고 왔어요. 요즘 읽고 있는 책이 있거든요. 어느새 서로를 편하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정호 씨는 책을 좋아하셔서 매번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최근에 읽은 소설 이야기,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 학생들과의 추억, 그리고 조심스럽게 아내와의 옛날 이야기까지. 순이 할머니도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카페를 운영하면서 만난 재미있는 손님들 이야기, 요리하는 방법, 그리고 남편과의 추억을 조금씩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우리 남편이 커피를 참 좋아했어요. 매일 아침 한 잔씩 내려줬는데 지금도 습관적으로 2잔을 내리려고 해요. 저희 아내도 그랬어요. 아침마다 제게 꼭 커피를 내려줬거든요. 지금도 혼자 마시는 커피는 왠지 맛이 없어요.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는 대화가 오갔어요. 그러면서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동질감이 생겨났어요. 한 달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저녁, 평소보다 늦게까지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벌써 9시가 넘어 있었죠. 정호 씨가 평소와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순희 씨, 내일이 일요일인데 시간 되시면 함께 공원을 산책하지 않을래요?
순이 할머니의 심장이 갑자기 빨라졌어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로 다른 남자분과 함께 어디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거부감이 들지 않았어요. 공원이요? 네, 올림픽 공원 말이에요. 날씨도 좋고 단풍도 예쁘게 들었더라고요. 혼자 보기에는 너무 아까운 풍경이에요. 물론 부담스러우시면. 아니에요. 좋아요. 저도 나가고 싶었어요.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혼자 지내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답답했거든요. 다음 날 오후 2시에 올림픽 공원 정문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순이 할머니는 오랜만에 외출복을 꺼내 입었어요. 연보라색 니트에 검은색 치마, 그리고 남편이 사준 진주 목걸이까지. 거울을 보니 오랜만에 괜찮아 보였어요. 약속 장소에서 만난 정호 씨는 평소보다 더 단정한 모습이었어요. 연한 파란색 셔츠에 베이지색 재킷을 입고 깔끔하게 면도까지 하고 오셨더라고요. 오늘 참 멋지시네요. 순희 씨도 예쁘세요. 그 니트 색깔이 잘 어울려요. 서로 칭찬을 주고받으며 공원으로 들어갔어요. 단풍이 절정인 가을이라 공원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빨간 단풍나무, 노란 은행나무들이 햇빛을 받아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거든요. 우와, 정말 예쁘네요. 그저 혼자 보기 아까워서 순희 씨를 초대한 거예요. 벚꽃이 흩날리는 공원길을 천천히 걸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다른 커플들도 많이 보였는데 대부분 젊은 연인들이었어요. 가끔 중년 부부들도 보였지만 이들처럼 70대 커플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가끔 시선이 느껴지기도 했지만 신경 쓰지 않기로 했어요. 정호 씨, 저기 호수가 보여요. 가서 구경해 볼까요? 호수가에 앉아서 오리들이 헤엄치는 모습을 구경했어요. 평화로운 오후였어요.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는데 정호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순희 씨, 혹시 부담스럽지 않으시면 앞으로도 가끔 이렇게 만날까요? 저는 정말 즐거웠거든요. 저도 즐거웠어요. 오랜만에 나들이다운 나들이를 했네요. 그럼 다음 주에는 미술관 구경이라도 할까요? 좋아요. 그날부터 두 사람의 만남은 더욱 잦아졌습니다. 카페에서 만나는 것 외에도 주말에는 함께 나들이를 다녔어요. 미술관도 가고 영화도 보고 가끔은 시장에 함께 가서 장을 보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조심스러웠어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도 신중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편해졌어요. 정호 씨는 신사적이면서도 유머가 있었고 순이 할머니를 배려해주는 마음이 진심으로 느껴졌어요. 순이 씨는 어떤 음식을 좋아하세요? 저는 뭐든 잘 먹어요. 정호 씨는요? 저도 가리는 건 없어요. 아내가 해주던 된장찌개가 그리워요. 그럼 제가 한번 끓여드릴까요? 정말요? 그럼 너무 감사하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이기도 했어요.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리기도 했거든요. 저 나이에 무슨 연애야? 남편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요즘 노인들 참 별거 다 해. 하지만 정호 씨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순희 씨, 우리가 뭘 잘못한 게 있나요? 서로 좋아하고 의지하는 게 잘못된 건가요? 나이가 들었다고 감정까지 늙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맞는 말이었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사랑하거나 좋아할 권리까지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어느 날 저녁, 비가 많이 내렸어요. 정호 씨가 큰 우산을 가져와서 함께 써주었습니다. 어깨가 닿을 정도로 가까이 걸으면서 순이 할머니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어요. 70이 넘은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낄 줄 몰랐거든요. 순이 씨. 네. 정호 씨가 걸음을 멈추고 순이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서
그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저, 실은 할 말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순희 씨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마음이 편했어요. 아내를 떠나보낸 후로 이런 감정은 처음이에요. 하루하루가 의미 없이 지나갔는데 순희 씨를 만나고부터는 매일이 기대돼요. 순희 할머니의 가슴이 빨라졌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정호 씨와 있으면 외롭지 않고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럼 우리 공식적으로 사귀어도 될까요? 이 나이에 무슨 연애냐고 할 사람들도 있겠지만 저는 순희 씨와 함께 남은 인생을 보내고 싶어요. 순희 할머니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남편에 대한 죄책감도 있었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신경 쓰였거든요. 하지만 정호 씨와 함께 있을 때의 행복감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정호 씨, 네. 저도 정호 씨와 함께 하고 싶어요. 남편한테 미안한 마음도 있지만 남편도 저 혼자 외롭게 사는 걸 원하지 않을 거예요. 정호 씨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났어요. 정말요? 네, 정말이에요. 그렇게 두 사람은 연인이 되었습니다. 70을 넘긴 나이에 늦은 사랑이었지만 그래서 더 소중하고 깊은 감정이었어요. 젊은 시절의 격정적인 사랑과는 달리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성숙한 사랑이었죠. 물론 쉽지만은 않았어요. 순이 할머니의 딸들이 처음에는 반대했거든요. 엄마, 아버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다른 남자를 만나세요? 큰딸 미영이가 화를 내며 말했어요. 엄마 나이에 무슨 연애예요? 창피해요.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둘째 딸 미숙이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순이 할머니는 단호했습니다. 얘들아, 엄마도 사람이야. 외롭고 쓸쓸한 마음을 왜 못 달래겠니? 아버지도 엄마가 행복하게 사는 걸 원하실 거야. 그분은 정말 좋은 분이셔. 어떤 분인데요? 중학교 교장 선생님을 하셨고, 품이 있고 신사적인 분이야. 너희들도 만나보면 알 거야. 시간이 지나면서 딸들도 점차 이해하게 되었어요. 엄마가 정호 씨와 함께 있을 때 훨씬 밝아진 모습을 보면서요. 오랜만에 웃는 소리를 내며 전화하는 엄마를 보니 반대할 이유가 없었어요. 정호 씨의 아들 민수도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아버지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축복해 주었어요. 아버지, 좋은 분 만나셔서 다행이에요. 혼자 계시는 게 늘 걱정이었거든요. 언제 한번 저희도 인사드리고 싶어요. 두 사람은 각자의 집을 유지하면서도 거의 매일 만났어요. 아침에는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정호 씨는 카페에 와서 순이 할머니의 일을 도와주었습니다. 손님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가끔은 정호 씨가 직접 커피를 내려주기도 했어요. 아저씨, 커피 솜씨가 괜찮네요. 할머니한테 배웠어요. 하하. 손님들도 할아버지, 할머니 카페라며 더욱 친근하게 여겨주었어요. 서로 도우며 운영하는 모습이 보기 좋다고 했어요. 저녁에는 함께 식사를 하고 영화를 보거나 이야기를 나누었죠. 가끔은 정호 씨가 요리를 해주기도 했어요. 순이야, 오늘은 내가 된장찌개를 끓여볼게. 정말요? 기대되네요. 아내한테 배워둔 게 있거든. 맛있게 먹어줘. 정호 씨가 끓인 된장찌개는 정말 맛있었어요. 남편이 해주던 것과는 다른 맛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정성이 느껴졌어요. 2달쯤 지났을 때 정호 씨가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순이야, 우리 여행 한번 가볼까? 여행이요? 이 나이에? 왜 안 돼?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다녀야지. 건강할 때 가야 하는 거야. 언제까지 살지 모르는데. 정호 씨의 말이 맞았어요. 이때가 아니면 언제 여행을 가겠어요? 어디로 갈 건데요? 제주도 어때? 날씨도 좋고 경치도 아름답잖아. 두 사람은 제주도로 3박 4일 여행을 떠났습니다.
비행기를 타는 것도 정호 씨는 10년 만이었고 순이 할머니는 15년 만이었어요. 공항에서부터 설렘이 가득했어요. 제주도에 도착해서 렌터카를 빌려 곳곳을 구경했어요. 성산 일출봉도 가고 만장굴도 구경하고 제주 올레길도 걸어봤어요. 물론 나이가 있다 보니 금방 피곤해졌지만 그런 것도 함께 나누니까 즐거웠어요. 순이야, 다리 아프지? 조금 아프긴 한데 괜찮아요. 정호 씨는요? 나도 조금. 잠깐 쉬었다가 가자. 벤치에 앉아서 쉬면서도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이 아름다웠어요. 제주도의 아름다운 바다를 보면서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걸었어요. 다른 관광객들이 신기한 듯 바라보기도 했지만 이제는 전혀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당했어요. 정말 아름답네요. 이런 풍경을 혼자 봤다면 얼마나 쓸쓸했을까요? 맞아요. 함께 봐서 더 아름다워 보여요. 호텔에서 함께 지내는 것도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물론 각자 다른 방을 썼지만 아침에 함께 식사하고 하루 계획을 세우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어요. 둘째 날 저녁 바닷가 레스토랑에서 석양을 바라보며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오렌지빛 하늘이 바다에 반사되어 정말 장관이었죠. 순이야, 우리 결혼할까? 갑자기 정호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순이 할머니는 깜짝 놀라 포크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결혼이요? 응. 이 나이에 무슨 결혼이냐고 할 수도 있지만 나는 순이와 평생 함께 하고 싶어.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그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어. 순이 할머니는 깊이 생각해 봤어요. 결혼이라는 건 단순히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재산 문제도 있고, 자식들 문제도 있고, 상속 문제도 복잡하고. 조금 더 생각해 볼게요. 자식들하고도 상의해 봐야 하고. 그래, 천천히 생각해. 나는 언제까지라도 기다릴게. 다만 내 마음은 진심이야. 여행에서 돌아온 후 두 사람은 더욱 가까워졌어요. 순이 할머니는 정호 씨와의 결혼을 진지하게 고민해 봤습니다. 자식들과도 상의해 봤고요. 엄마, 정말 결혼까지 하실 거예요? 큰딸 미영이가 놀라며 물었어요. 응, 정호 씨가 프러포즈를 했어. 근데 엄마, 재산 문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버지가 남기신 것도 있고. 그건 걱정 마.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로 지낼 생각이야. 각자 재산은 각자 자식들이 상속받는 걸로 하고. 둘째 딸 미숙이도 걱정이 많았어요. 엄마가 행복하시면 저희야 좋죠. 근데 나중에 간병 문제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것도 다 상의해서 정했어. 서로 아플 때는 돌봐주되 큰 병이 생기면 각자 자식들이 책임지기로 했어. 딸들은 엄마가 꼼꼼히 다 생각해 놓은 걸 보고 안심했어요. 엄마가 행복하시면 저희도 좋아요. 정호 아저씨는 정말 좋은 분 같아요. 정호 씨의 아들 민수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버지, 좋으시면 저희야 당연히 찬성이죠. 아버지가 웃는 모습을 본 지 오래됐거든요. 한 달 더 고민한 끝에 두 사람은 조용한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어요. 교회에서 하는 정식 결혼식은 아니고 가족들과 가까운 지인들만 모여서 하는 작은 피로연이었어요. 이제 정말 한 가족이 되었네요. 늦었지만 행복해요. 72세와 75세의 신혼부부가 탄생한 거예요. 물론 법적으로는 사실혼이었지만 마음으로는 진짜 부부였어요. 결혼 후에도 두 사람은 각자의 집을 유지했어요. 정호 씨는 자신의 집에서 살고 순이 할머니는 카페 위층에서 살았죠. 하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함께 보냈어요. 평일에는 정호 씨가 카페로 와서 순이 할머니와 함께 일했어요. 손님 응대도 하고 간단한 요리도 도와주고 계산도 도와주고요. 손님들도 할아버지, 할머니 카페라며
더욱 친근하게 여겨주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두 분이 운영하시니까 더 정겨워요. 정말 보기 좋아요. 저희도 나중에 나이 들면 이렇게 살고 싶어요. 젊은 손님들도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부러워했어요. 주말에는 정호 씨 집에서 함께 지냈어요. 정호 씨 집이 더 크고 편해서요. 함께 요리도 하고 텔레비전도 보고 책도 읽고 산책도 했어요. 순이야, 오늘은 뭐 해 먹을까? 김치찌개 어때요? 김치가 잘 익었어요. 좋지. 내가 도와줄게. 함께 요리하는 시간이 특히 즐거웠어요. 정호 씨는 채소 써는 일을 담당하고 순이 할머니는 간을 맞추고 끓이는 일을 했어요. 서로 손발이 척척 맞았어요. 여보, 소금 좀 더 넣을까? 응, 조금만 더. 자연스럽게 여보라고 부르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너무 자연스러워졌어요. 저녁에는 함께 뉴스도 보고 드라마도 봤어요. 정호 씨는 역사 다큐멘터리를 좋아했고 순이 할머니는 일일 드라마를 좋아했어요. 서로 맞춰가며 번갈아 보았죠. 이 사극은 역사적 고증이 틀렸어. 조선시대의 저런 복장은. 여보, 드라마는 그냥 재미로 보는 거예요. 너무 따지지 마세요. 이런 소소한 다툼도 즐거웠어요. 밤에는 각자 다른 방에서 잤어요. 나이가 있다 보니 잠자는 습관도 다르고 코 고는 소리나 이런 것들 때문에 서로 불편할 수 있어서요. 하지만 아침에 일어나면 함께 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잘 주무셨어요? 네, 여보는요? 저도 잘 잤어요. 이런 평범한 대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어요. 혼자 살 때는 아침에 일어나도 잘 잤니? 라고 물어줄 사람이 없었거든요. 가끔은 건강 문제로 병원에 가기도 했어요. 정호 씨는 고혈압이 있었고 순이 할머니는 무릎이 아팠어요. 하지만 함께 병원에 가서 서로를 격려해 주니까 덜 무서웠어요. 여보, 주사 무서워하지 마세요. 제가 손 잡아줄게요. 고마워요. 여보가 있으니까 안 무서워요. 약도 함께 챙겨 먹고 운동도 함께 했어요. 아침에 공원에서 가볍게 걷기 운동을 하고 집에서는 스트레칭도 함께 했어요. 결혼한 지 6개월쯤 지났을 때 순이 할머니의 딸들이 정호 씨를 집으로 초대했어요. 어머니가 정말 많이 밝아지셨어요. 감사해요. 큰딸 미영이가 정호 씨에게 말했어요. 저야말로 순이 덕분에 새 삶을 살고 있어요. 처음에는 걱정도 많이 했는데 이렇게 잘 지내시는 걸 보니까 안심이 돼요. 둘째 딸 미숙이도 마음을 열었어요. 정호 씨의 아들 민수도 순이 할머니를 어머니처럼 대해주었어요. 어머니, 아버지 잘 부탁드려요. 고집이 세서 가끔 힘드실 거예요. 아니에요. 정호 씨는 정말 좋은 분이에요. 가족들의 축복을 받으니까 더욱 당당하게 살 수 있었어요. 계절이 바뀌고 시간이 흘러도 두 사람의 사랑은 변함없이 깊어졌어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여전히 서로를 아끼고 사랑했어요. 순이야, 오늘로 우리 만난 지 3년이야. 벌써 3년이나 됐네요. 시간 참 빨라요. 후회 없어?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요. 오히려 감사해요. 제 인생에 당신이 찾아와 준 것에 진심이었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찾아온 이 뜨거운 사랑은 젊은 날의 사랑과는 또 다른 깊이와 의미가 있었어요.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남은 시간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더욱 간절하고 진실한 사랑이 되는 거죠. 때로는 건강 문제로 힘든 날도 있었어요. 정호 씨가 감기에 걸려서 일주일 정도 못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여보, 많이 아파요? 괜찮아. 나이가 있다 보니까 감기가 쉽게 낫지 않네. 순이 할머니는 매일 정호 씨 집에 가서 죽도 끓여주고 약도 챙겨주고 간병을 했어요.
고마워요, 순이야. 당신이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무슨 소리예요? 이럴 때 서로 돌봐주는 거죠. 순이 할머니도 한 번은 무릎이 너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어요. 정호 씨는 매일 병원에 와서 간병을 해주었어요. 여보, 집에 가서 쉬세요. 저는 괜찮아요. 안 돼. 내가 여기 있을게. 혼자 두고 갈 수 없어. 병상에서도 서로를 돌보는 모습을 보며 간호사들이 감탄했어요. 정말 금슬 좋으시네요. 저희도 나중에 저렇게 늙고 싶어요. 이런 과정들을 통해 두 사람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어요. 건강할 때만 함께하는 게 아니라 아플 때도 함께 이겨내는 진정한 동반자가 된 거죠. 어느 날 저녁 정호 씨의 집 정원에서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가을의 선선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순이야. 네, 여보. 아직도 후회 없어?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요. 오히려 감사해요. 제 인생에 당신이 찾아와 준 것에. 나도 마찬가지야. 순이를 만나지 못했다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았을까 싶어. 진심이었습니다. 인생의 가을에 만난 우리가 앞으로도 함께할 시간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그 시간이 얼마든 함께 걸어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해가 저물고 별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밤하늘의 별들처럼 두 사람의 사랑도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늦게 찾아온 사랑이지만 그래서 더 소중하고 아름다운 순이 할머니와 정호 할아버지만의 특별한 사랑 이야기였어요. 지금도 두 분은 여전히 건강하게 카페를 운영하며 행복하게 살고 계세요. 가끔 몸이 아프거나 힘든 날도 있지만 서로가 있어서 든든하고 행복하다고 하세요. 70을 넘어서도 새로운 사랑을 찾을 수 있다는 것, 혼자라고 해서 포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 박순이 할머니와 이정호 할아버지의 이야기였습니다.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는 감동적인 사연이었어요. 여러분도 혹시 혼자 계시다면 용기를 내어보세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새로운 만남과 새로운 사랑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나이에 상관없이 사랑할 권리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